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누들을 거지 취급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내년에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시댁과 그렇게 신나게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연한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런 당연한 걸 내가 설명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에 먼저 눈앞이 캄캄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지원받고 남편이랑 저랑 모은 돈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집을 해준 것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내가 니네 결혼할 때 얼마를 해줬는데 이러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어머니 혼자 다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은 금액 주신 거잖아요.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시댁에서 받은 것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해드려도 시어머니는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오히려 제가 적절하지 못한 식당을 고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명절에 저희는 저희 경제 상황에 맞게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용돈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거밖에 준비 안 했냐? 이런 식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같이 식사하면 꼭 식대를 내려고 하시고 저희가 식대를 계산하면 엄청 고마워하셨고 용돈을 받으면 사위가 최고라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비교가 되니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살맞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 거면 왜 저에게만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었죠. 저와 남편이 같이 결정한 건데 시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둘 다에게 뭐라고 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왜 모든 것을 제가 결정했고 제가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똑같이 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식으로 생색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일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이런 식이면 괜찮은데 시누들도 참 기가 막힌 행동을 잘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둘이고 막내예요. 시누 둘 다 시댁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마다 제가 잘해야지 자기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지들은 얼마나 시댁에 잘하길래 이딴 소리를 하는지, 그렇게 시댁에 잘하는 사람들이 저랑 그렇게 자주 마주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왜 식대는 한 번도 계산을 안 하는지, 지들이 누나라고 엄청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돈 쓸 때는 뒤로 쏙 빠지고 저희 남편이 아들이니까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니까 너무 얄미웠어요. 그리고 지들은 세상 만사를 전부 통달한 것처럼 저희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시누들의 가르침에는 별로 배울 건 없고 지들 잘난 척하는 얘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정도는 이거 가지고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밥값을 누가 내면 어때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제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른이 하는 말을 그렇게 고깝게만 받아들일 필요 있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제가 반항하 기질이 있는 것처럼 말했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엄청 싸웠는데 남편도 언젠가부터 자기 가족들한테 지치더군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한두 푼이 아닌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니 가족이라도 용서가 됐겠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자기 식구들 감싸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그런 식으로 허투루 쓰여지고 있으니 감싸는 것도 한계가 있었겠죠. 큰 신우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신우는 아이 하나 있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고요. 작은 신우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버는 편은 아닌데 작은 신우가 왜 일을 안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애도 초등학생인데 회사 다니기가 정 그러면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작은 신우는 일과가 자기 친정에 와 있는 거예요. 큰 신우는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조건만 맞추고 툭하면 회사 때려치우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사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사는 방식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시댁에 모일 일이 있으면 신우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시켜요. 밥 먹다가 반찬 접시가 비면 저에게 시킵니다. 처음엔 남편이 별 반응이 없었는데 자기 식구들한테 확실하게 실망한 후로 누가 가져오면 어때서 이래? 자기 누나들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더럽고 치사해도 제가 그냥 하고 말았죠. 신우들은 실업급여나 노리고 무직으로 살면서 저를 얼마나 가르치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몰라요. 언젠가 한 번은 남편이 시댁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지들은 한심하게 살면서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왜 뒤에서 그래? 하고 남편을 놀려줬어요. 남편은 결혼 초반 몇 달 동안 자기 누나들 편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제가 놀려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하는 일이 잘 풀려서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비슷한 직종의 사업체를 차렸는데 한동안 고전했지만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오빠지만 저희는 친정 가족들 다 함께 식사할 때 오빠한테 매번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의 계산을 하시고 저희 오빠가 낼 때도 있고 저희가 낼 때도 있어요. 저희 오빠는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저희 오빠가 운영하는 사업체 업종을 지방에서 운영하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 오빠네 가족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지방에 아파트를 사서 내려간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저희 오빠를 엄청 존경합니다. 부모님 도움도 없이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번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저희 남편은 저희 오빠 자랑을 자주 하는데요. 저희 오빠가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시댁에서 했을 때 참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둘째 신우 남편 회사랑 너네 오빠 집이 가깝다. 그러니 이 기회에 둘째 신우네한테 그 집에서 살게 해주라고 해봐라. 사돈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잖니.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살게 해주라는 말이 살짝 헷갈렸어요. 전세금을 받고 살게 해주는 거라도 나는 좀 싫은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워낙 상식 없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저희 오빠 집에 그냥 살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시어머니는 너네 오빠한테 얘기는 했니? 내가 돈만 있으면 자식들 집 한 채씩 해줬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 어쩌겠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하셨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 말은 이거였어요. 저희 오빠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살던 집은 전세를 줄 텐데 지금 작은 신우가 전세금을 빼면 나오는 금액만 받고 저희 오빠와 전세 계약을 맺게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전세금 차이가 거의 3배 차이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나 봐요. 다음에 신우들도 다 같이 시댁에 모였는데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우들은 저희 오빠와 작은 신우가 언제 전세 계약을 맺을지 상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작은 신우 전세 계약이 끝나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나? 저희 오빠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3달 정도 후에 말이죠. 그럼 저희 오빠는 작은 신우를 위해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의 3분의 1만 받으라고요? 정말 미치지 않고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안 될 것 같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말이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형님이랑 얘기 한번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 말을 가로막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 오빠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우리 오빠가 왜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형님한테 몇 억을 손해봐가면서 전세를 줘야 하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저희 결혼할 때 아들이라고 얼마를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하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같은 금액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돈만큼 저희 오빠가 형님한테 전세금을 싸게 해달라고요? 하고 따졌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오버 좀 했습니다.
딸이 어려서 뭘 잘 모르면 어머님이 바로 잡아주셔야지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했죠. 신우들은 저에게 어른한테 말하는 거 보라며 언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누나들이랑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서 왜 땡땡이한테 뭐라고 해? 다들 입 다물어. 이러면 내가 창피해서 처가 볼 면목이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우들은 당황했는지 입 다물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들 키워놨더니 아들이 엄마를 창피해야 한다고 한탄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남편은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말고 앞으로 누나들도 돈 들어갈 일 있으면 똑같이 내자고 했습니다. 신우들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네가 내는 걸 가지고 그동안 불만이었냐고, 그렇게 불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비아냥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해서 누나들보다 더 받았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저보고 가자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저희 오빠에게 물어본다고 한 다음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안 될 거라고 말하려고 했대요. 저는 이게 그 정도 말해서 끝날 일이냐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친정에 가면 시댁에서 있었던 일 전부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자기 창피해서 처가 식구들 못 본다고 하면서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누나들이 무슨 진상을 떨어도 제가 속 좁은 것처럼 말하던 남편은 이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남편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 편을 들더니 지가 돈 아까우니까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저희 오빠 집에 작은 신우를 살게 해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바른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기가 망신당할까봐 시댁 요구를 거절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왜? 우리 식구들이 알면 자기 정신병자 집안에서 자란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저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희 오빠 집을 작은 신우에게 전세 주라는 말이 나중에 시어머니와 신우들 입에서 또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한테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겁이 났겠죠? 언젠가부터 그 얘기는 시댁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 이사가고 오빠가 살던 집 전세 계약도 다 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일부러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너네 결혼할 때 얼마를 해줬는데 참 너무들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 그렇게 아까우시면 이혼하고 돌려드려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자꾸 그러면 우리 이혼하라는 소리밖에 더 돼? 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자기 식구들에게 계속 예민하게 굴었어요. 시어머니나 신우들이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고 지적도 많이 했고요. 시어머니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 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이 처가에서 같은 돈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쳐주고요. 남편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지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어머니나 신우에게 화가 났던 것도 제가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싫어서였겠죠.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진상짓이 저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면 제가 화가 날 일도 없었겠죠. 어쨌든 남편은 제 편이 되었으니 마음은 편합니다. 네, 사돈이 무슨 가족인가요? 필요할 때만 우리가 남이가? 스님님 시어머니나 신우들은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그게 얼마나 속보이는 짓인지, 그런 짓을 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은 참아주지 말고 세게 나가야 그나마 제정신인 척을 하나 봅니다. 제정신인 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런 사람들은 왜들 계속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네요.